아이스크림 뉴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작가님,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장마라 하면 하루 종일 거의 한 달 내내 비가 내려가지고 집안에 곰팡이가 끼고 했습니다만 요즘의 장마는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후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렇죠. 예전에 장마라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장마가 왔는지 갔는지 마른 장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기상청 통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장마철 강수량이 평균 350mm, 1년 강우량의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즘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내리고 있나, 확실히 비 내린 날이 줄었다. 이런 기분이 좀 들고 네. 있습니다. 그 최근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폭우가 쏟아져서 이재민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21세기 들어서 중국에서 발생한 홍수 중에서 최악의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5월 말부터 시작한 폭우가 7월 중순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 이런 폭우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194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 폭우로 인해서 산샤댐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를 넘어서 댐에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하루에 그 홍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 산샤댐이 붕괴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네. 하지 않아요? 뭐 중국 정부는 뭐 100만 년 만에 폭우가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정이긴 하지만 이 만일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뭐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그 산샤댐은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담고 있는 물의 양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모든 강물의 2배 가까이라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런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그 최소한 100억 톤에 넘는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건데 이 물이 만들어내는 파도가 시속 100km로 하류에 있는 거저바오 댐을 무너뜨리고 예. 거기 인근에 있는 이창시라는 도시가 인구 한 50만 내지 60만 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인구들이 다 수장된다고 하는 거죠. 네. 10시간 후면 인구 980만 정도의 우한시를 휩쓸고요. 하루면 인구 600만 명의 난징시에 돈달한다고 하니 뭐 이 재앙은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중국 전체 군의 시설의 45%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만약에 이 산샤댐 붕괴로 이 군사기지들이 다 붕괴됐을 때 중국이 입을 타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게 크겠죠. 그래서 전쟁이 난다면 산샤댐이 적군들의 1순위 공격지가 될 것이다 라고 벌써부터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현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 참 웃을 일이 아닌데요. 네. 물론 이런 피해는 이제 최악의 경우이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올지는 알 수 없죠. 다만 산샤댐 건설 계획안이 처음 나왔을 때 중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라든가 건설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이르면서 반대 의견이 대단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저수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도 뭐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엄청난 이 수량 때문에 이 지역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산샤댐 주변은 늘 안개가 자욱하다고 합니다.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엄청난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로 건설되었죠. 결국 뭐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이득이 워낙 크다고 봤으니까요. 산샤댐은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연간 약 988억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시가 22년간을 사용하는 전력량이 하루 1년에 나오는 거죠. 예. 중국 발전량의 뭐 4%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뿐만이 아닙니다. 평균 10년에 일어나는 양쯔강의 홍수도 지금 예방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광 수입도 대단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환경 오염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는 부작용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과학자들이 산샤댐의 수위를 최대로 할 경우 미세하지만 지구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저수량이 지층을 압박하여서 지진을 유발한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산샤댐 건설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대재앙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 중국에서 홍수와 함께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예사롭게 생각이 되지 않고 솔직히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렇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아마 홍수가 아니라 지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네. 근데 이 중국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의 큐슈 지방의 홍수는 어떻습니까? 하루 500mm가 쏟아졌는데 여기서도 기상 관측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네.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제방이 붕괴되고 산사태, 정전, 교통 두절. 이 동시에 발발하니까 대처할 시간도 방법도 있을 수가 없죠. 더더구나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도 없으니까 문자 그대로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일본이 이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폭우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이 장마철이다 보니 안심이 안 되지요. 더더구나 뭐 중국, 일본에서 지진 위험마저도 이렇게 거론되다 보니까 이런 재난에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네. 그 또 여름이 더 더워진 것 같은데요. 이집트 사람이 한국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습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겠지요. 이제 장마가 끝나면 폭서가 몰려올 텐데 에어컨이 아니면 밤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전기료도 문제지만 프레온가스가 지구 오존층 파괴범이라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겁이 더럭 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개선하기 위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워낙 큰 지구 차원의 문제라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06년도에 그 미국의 부통령 엘고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네네. 뭐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미래를 경고한 영화였습니다만 그 영화에서 엘고어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년 남짓이다. 때가 되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류를 재앙으로부터 구해주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구온난화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네.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죠. 인류가 그동안 사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교토의정서라는 것도 발표했고요. 뭐 신기후협약을 위한 파리협정서도 뭐 채택이 됐습니다만 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죠. 그런 사이에 이제 빙하는 계속 녹고 있고요. 네. 사실 불편한 지시는 공상과학이나 재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팩트와 과학에 입각한 예측이었는데요.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람들은 여전히 무감각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탈퇴하고 파리 협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기후 문제를 지구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경제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굉장한 규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에 거부했죠. 네. 부시 대통령 그때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방국과 같이 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해치는 계획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또 표현한 분이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였습니다. 하워드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희생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호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조사 보고에 의하면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28%를 배출하는데 그 감축 비용이 GDP의 0.1%, 즉 1,400억 달러라는 거죠.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미국 국민들은 이런 희생을 감당하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또 그 비용은 기업체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아서 충당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라는 것이 정유업체 또는 석유 메이저들 뭐 이익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들의 이익이라는 게 또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과도 또 연결되는 문제고요. 미국이 이렇다 보니까 캐나다, 일본, 호주, 선진국들이 다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아주 개도국이라고 해당되지도 않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체결된 교토협정은 과도한 부담을 선진국에만 지운다라는 비난이 있어서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협정을 대체하는 파리협정이라는 게 제안됐죠. 이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195개국이 다 참여하였죠. 그런데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CO2 최대 방출국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만 의무를 지자.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부 동참하는 줄 알았던 다른 국가들도 뭐 협정 이행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암담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래서 네. 그 2019년에 미국에서는 파리 협정 탈퇴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반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2020년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파리 협정에 가입하겠다는 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협정을 민주당 후보들은 재가입하겠다고 하고 있죠. 현재 민주당 유력 후보로서 운동하고 있는 존 바이든은 파리 협정 재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사실 환경 문제는 경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데 늘 총론 찬성, 강론 반대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님비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환경시설 문제이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나 재활용 처리장 같이 필요하지만 내 손에는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출산 파업이라는 캠페인 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 영국이었죠. 그렇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인데 이것을 파업이라는 단어로 접근한다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만은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아주 절박합니다. 저는 제 파트너를 사랑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지만 지금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국의 환경운동가 블라이스 페피노의 말이죠. 출산 파업이라는 말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사회 활동을 병행해야 했던 그 여성들이 여권 신장 차원에서 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운동을 한다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오죽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나의 모성애다라는 주장까지 하겠습니까? 아이의 탄생이 결국 그 아이에게 행복이 될 수 없으리라는 고심 끝에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파업은 이미 아이를 가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이를 갖지 말라고 강요하는 운동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의 두려움을 알리고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숙연한 기분마저 듭니다. 예.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사실 막막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엘고어가 소리 높여 외친 것 아니겠어요? 인류를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인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동차 이용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 냉방 온도 높이기, 나무 심기, 뭐 이런 작은 실천들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처벌을 받듯이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행동은 윤리적 문제로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새삼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럼 작가님 오늘 아이스크림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나태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편하자고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 미래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하게 이렇게 외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을 피하면 우리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강력한 말씀인데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을 피하면 우리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